저는 김선자입니다. 올해 75이죠. 새벽 오시면 자동으로 눈이 떠집니다. 알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75년을 살다 보니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라고요. 이불을 걷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집은 고요했지만 저는 이미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시금치와 애호박이 보였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이죠. 오늘은 이걸로 해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재료를 꺼냈습니다. 평생 식당을 하며 다진 솜씨라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시금치를 다듬고 애호박을 썰고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30년 동안 운영했던 작은 백반집이 떠올랐어요. 동네에서 제법 소문난 집이었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모은 돈이 지금 통장에 4억 원,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가 5억 원쯤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난하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자식을 대학까지 보낸 게 제일 자랑스러웠죠. 오전 8시 반찬을 용기에 담았습니다. 시금치나물, 애호박볶음, 어제 만들어둔 멸치볶음까지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장남 민순의 집까지는 버스로 20분이었습니다. 5년 전에 일부러 아들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손주들을 자주 보고 싶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지훈이와 유치원생 지아. 이 아이들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어요. 익숙한 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지아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지아, 오늘도 예쁘네. 어제 유치원 재밌었어? 네. 어제 그림 그렸어요. 할머니 그렸어요. 거실로 들어가니 며느리 최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반찬 용기들을 꺼냈어요. 지은아, 오늘 시금치나물이랑 애호박 해왔어. 아이들한테 좋잖아.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최지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육아하면서 집안일까지 하려니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더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가져다 준 반찬 용기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거의 손도 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반찬이 남았네? 입맛 없었어? 아, 네. 요즘 입맛이 좀. 최지은은 대답을 얼버무렸어요. 저는 남은 용기들을 꺼내고 새로운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벌써 몇 년째 이렇게 하고 있었죠. 매주 때로는 며칠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얼른 부엌으로 갔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죠. 이 집 부엌이 제 집 부엌만큼 익숙했어요. 냄비가 어디 있고 국자가 어디 있는지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지은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제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옆에서 이야기라도 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없었어요. 다 됐다. 우리 지훈이, 지아야, 밥 먹자.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밥을 퍼주었어요. 손주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었습니다. 할머니 김치찌개 최고예요. 그래,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곤한가 보다 생각하며 묵묵히 설거지를 마쳤죠. 오후 4시쯤 되자 집으로 갈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나간다.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먹으면 돼. 네, 어머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주들 얼굴을 떠올렸어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요즘 최지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더 잘해주면 되겠지.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가족이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거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며느리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고 믿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갈까 고민했죠. 멸치국수를 끓여가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사실도 모른 채요. 며칠 후의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멸치국수를 준비했어요. 멸치 육수를 우려내고 애호박을 썰었죠. 손주들이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오늘은 이거면 충분히 좋아하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육수를 냈어요. 용기에 담아서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며칠 전에 봤던 며느리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불편해 보였거든요. 내가 너무 자주 가나?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손주들을 돌봐주는 건데. 며느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민수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지아가 반겼지만 오늘은 좀 달랐어요. 최지은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어머님 오셨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응, 오늘 멸치 육수 해왔어. 아이들이 좋아하잖아. 면만 따로 삶으면 될 거야.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손을 뻗었죠. 어제 넣어둔 반찬 용기를 빼고 오늘 것을 넣으려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냉장고 문을 여는 걸 찍고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증거 남기는 거예요. 저희 집 냉장고 함부로 여는 거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반찬 넣으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용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지금 저희 집 프라이버시 침해하시는 거예요. 동의 없이 남의 집 냉장고를 열면 안 되죠.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에게 하듯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 반찬 해다 날랐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 가고 손주들 생각하며 반찬 만들고 무거운 가방 들고 버스 타고 오던 날들이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어머님이 하고 싶어서 하신 거잖아요. 최지은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들을 봤어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죠.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뭐라도 말해주길 기대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최지은 옆으로 갔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용기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럼 이건 용기를 내려다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만든 멸치 육수였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어머님. 최지은이 말했어요. 그 목소리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최지은을 받고 민수를 봤습니다. 알았어.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냉장고 문은 그대로 닫혀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는데 지아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디 가요? 할머니, 집에 가야 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하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벌써요? 밥은요? 할머니가 할 일이 있어서 얼른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1층에 내려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평소 자리에 앉았죠. 창밖을 봤어요. 며느리 최지은의 차가운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절 찍던 모습이요. 그리고 민수의 말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제 아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저를 변호하지 않고 아내 편을 든 거죠. 가슴이 미어졌어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텅 빈 집이 더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용기를 꺼내 식탁에 올려놨어요. 아침에 정성껏 만든 멸치 육수였습니다. 손주들이 먹는 걸 상상하며 만들었던 거요. 아, 한숨이 나왔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희가 부탁한 적 없어요.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그리고 민수의 말이요.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래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같은 생각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보관하던 통장들을 꺼냈죠. 통장을 펼쳐 들여다봤어요. 4억 원이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등기권리증도 꺼냈어요. 5억 원짜리 집이었습니다. 한참을 그것들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장고 하나 못 열게 하는데 내 집을 왜 줘야 하지?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생각은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전화번호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헬쑥해진 얼굴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았거든요. 옷을 차려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통장과 등기권리증을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떨렸지만 발걸음은 단호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은 집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였어요. 어제 전화로 약속을 잡아뒀죠. 버스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민수네 집 방향으로 가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와 지아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최지은의 차가운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증거 남기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김선자 어르신 맞으시죠? 젊은 법무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상속 계획 변경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법무사는 제 사정을 들었어요. 자세히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계획이 바뀌었다고만 했죠. 아파트를 장남분께 주시려던 걸 차남분과 막내따님께 공동 명의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네. 그럼 예금도 분할하시겠다는 건가요? 4억 중에 2억은 두 자식한테 1억씩 줄 겁니다. 나머지 2억은 제가 쓸 거예요. 법무사가 잠시 저를 바라봤어요.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정말 확실하신 거죠? 나중에 다시 바꾸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어요.
확실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나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모든 서류 작성이 끝났어요. 이제 등기 절차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은 화창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냉장고 하나 못 열게 하는 아들 며느리한테 제 재산을 주고 싶진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을 시켰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차남과 막내딸한테 어떻게 말하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봤어요. 차남 민준이와 막내 수정이요. 민준이한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까요. 이번 주말에 너랑 수정이 좀 보고 싶구나. 그럼요. 형도 와요? 민수 얘기였습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췄어요. 아니, 너희들만. 알겠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고 수정이한테도 연락했어요. 둘 다 토요일에 오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그 사이 민수한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아직은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민준이와 수정이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수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괜찮아. 앉아라. 세 명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엄마, 형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역시 눈치를 챘나 봅니다. 저는 그 일을 얘기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다가 최지은한테 들었던 말들을요. 뭐라고요? 증거를 남긴다고요? 수정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진짜 너무했네요. 엄마가 얼마나 정성껏 해주셨는데. 민준이도 화가 난 듯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원래는 민수한테 이 집을 주려고 했었어. 너희들은 예금을 나눠 갖고.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획을 바꿨어. 이 집은 너희 둘이 공동으로 갖는 거야. 민준이와 수정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그게 무슨... 그리고 예금 4억 중에 너희한테 1억씩 줄 거야. 지금 바로. 엄마, 그럼 형은요?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없어. 냉장고도 못 열게 하는데 내 집을 왜 줘야 하니? 제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엄마, 형이 너무하긴 했지만. 민준이가 말을 이었어요.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형이 사과라도 하면.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형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직? 곧 알게 되겠지. 수정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오빠한테 주세요. 아니야. 이미 법무사 사무실에서 다 처리했어. 민준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이 많이 서운해할 텐데. 그건 걔가 감수해야지.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너희들은 엄마한테 잘해줬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받아야 해.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제 결심이 확고하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와 수정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나섰어요.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민수가 알게 되겠죠. 그리고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냉장고 하나 못 열게 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등기 서류 준비 다 됐습니다.
오셔서 최종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갈게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되는 겁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도착해서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아파트 명의가 민준이와 수정이 공동 명의로 바뀌는 서류였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주저하지 않았어요. 김선자. 제 이름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이제 은행 가셔서 증여 절차만 밟으시면 다 끝나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바로 은행으로 향했어요. 집 근처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자녀분들께 각각 1억씩 증여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데 30분쯤 걸렸어요. 민준이와 수정이 계좌로 1억씩 이체했습니다. 통장을 보니 4억이 2억으로 줄어 있었어요. 이상하게 속이 후련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 볼일 보고 있어. 엄마, 집이 제 이름으로 안 넘어온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역시 알고 있었어요. 아마 부동산에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 내 마음을 바꿨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집은 제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려고 했잖아요. 귀가 멍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냉장고 열지 말래. 그럼 내 집도 너희가 만질 필요 없겠지. 엄마, 그게 그렇게 큰일이었어요? 지은이가 그때 좀 예민했던 거예요. 예민해서 남의 어머니를 무시해도 되는 거니? 무시가 아니라. 됐어. 이미 다 정리했어. 민준이랑 수정이 공동 명의로 넘어갔어. 뭐라고요? 민수가 말을 잃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장난 아니야. 예금도 둘한테 1억씩 줬어. 그럼 저는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그래. 너는 없어. 엄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라. 나는 동생들이 챙겨줄 거니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에 들렀어요. 원룸을 알아보려고요. 원룸을 알아보는 이유는 더 이상 장남집 근처에서 살기가 싫었습니다. 이참에 이 집을 미리 상속을 해주고 저 혼자 다른 곳에 가서 장남을 잊고 맘 편히 살고 싶었어요. 집이 작더라도 말이죠. 어르신, 이 근처 원룸 찾으세요? 네, 월세 50만 원 정도면 돼요. 아, 괜찮은 곳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원룸을 보러 갔어요. 깔끔한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여기로 할게요. 네, 계약서 준비하겠습니다. 계약금을 냈어요. 다음 주에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큰 아파트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곧 민준이와 수정이 명의가 될 집이었으니까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잘한 걸까? 하지만 최지은의 얼굴이 떠오르자 확신이 들었어요. 냉장고도 못 열게 하는 집에서 대접받으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엄마, 들어가도 돼요? 들어와. 민수가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최지은은 없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마주 앉았어요. 엄마, 진짜 그러실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저도 엄마 아들인데 왜 이러세요? 내가 날 아들로 생각했으면 그 상황에서 날 감싸줬어야지. 그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내 마누라가 핸드폰으로 날 찍을 때 뭐 했니? 옆에서 가만히 있었잖아. 죄송해요, 엄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 말 기억하니? 민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지은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고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일어나. 이미 다 정리된 일이야. 엄마, 너 결혼할 때 엄마가 얼마나 도와줬니? 전세금도 보태주고 애들 낳을 때도 병원비 다 냈잖아. 알아요, 엄마. 그동안 반찬에다 나른 게 몇 년이니? 매주, 아니, 며칠에 한 번씩 말이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장 가고, 반찬 만들고, 무거운 가방 들고, 버스 타고 갔어. 죄송해요, 엄마. 그런데 냉장고 하나 못 열게 하더라. 증거 남긴다면서 사진까지 찍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엄마, 지은이가 진짜 미안해하고 있어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시어머니한테 그래도 돼?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민수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지은이 데려올까요? 직접 사과하게. 필요 없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 나 피곤해. 엄마, 제발. 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면 원룸으로 이사 가야 했으니까요. 옷가지들을 박스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죠. 냉장고 하나 못 열게 하는 아들한테 의지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사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누구일까 싶었죠. 문을 열자 며느리 최지은이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민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최지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냉담하게 물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최지은이 현관에 들어섰어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거실로 가서 마주 앉았어요. 최지은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 그날 제가 너무 심했어요. 최지은의 눈이 붉어졌어요. 전 그냥 예의상 말씀드린 건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었습니다. 예의로 남의 어머니 무시하는 거냐?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참으려 했지만 안 됐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그때 제가 너무 예민해서 예민하면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증거 남긴다면서 최지은이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나 지금까지 너한테 뭐 잘못한 게 있니? 없어요. 어머님은 항상 잘해주셨어요. 그럼 왜 그랬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매일같이 반찬해가고 애들 돌봐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한 건데. 죄송해요, 어머님. 최지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희가 부탁한 적 없다고 했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라고. 그때 제가 잘못 말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야?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니?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밥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님의 사랑을 몰라봤어요. 최지은이 고개를 조아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은 상태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봤자 소용없어.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그런데 제사는 못 줘. 제사는 상관없어요. 그냥 예전처럼 지낼 수만 있다면. 예전처럼?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냉장고도 못 열게 하던 사람이 무슨 예전처럼이야. 최지은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미 다 정리했어. 집은 민준이랑 수정이 거고
예금도 나눠줬어. 알고 있어요. 민수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럼 왜 온 거야? 그래도 어머님 마음을 돌리고 싶어서요. 최지은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안 돼. 이미 법적으로 다 처리됐어.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사실 건데요? 원룸 구했어. 다음 주에 이사가. 원룸이요? 최지은이 놀란 표로 저를 봤어요. 왜 이상해? 냉장고도 못 열게 하는데 큰 집에서 뭐하러 살아? 어머님,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너희한테 의지하면서 살지 않을 거야. 최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애들은요? 지훈이랑 지아는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주들 얘기가 나오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애들은 가끔 보지 뭐. 할머니가 안 계시면 애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아세요? 그건 내가 해결할 문제야.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최지은은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없어. 알겠습니다. 최지은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돌아봤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주들 얘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이틀 후 민준이와 수정이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 집 상황 들었어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응, 지은이가 다녀갔더라. 엄마, 형이 정말 반성하고 있대요.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늦었어.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형한테 다시 돌려주세요. 민준이가 간곡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미 결정한 일이야. 근데 엄마가 원룸으로 이사 가신다고요? 그래, 다음 주에. 안 돼요, 엄마. 저희가 모실게요. 수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살 거야. 2억 있으니 충분해. 엄마, 너희들은 너희 가정 꾸리고 나는 내 삶 살 거야. 두 사람은 더 이상 말리지 못했어요. 정 그렇다고 하시면 자주라도 찾아뵐게요. 그래, 그렇게 해. 며칠 후 이사 날이 됐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랑 생필품 정도였습니다. 민준이와 수정이가 도와주러 왔어요. 엄마, 집이 정말 작네요. 수정이가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살기엔 딱 좋아. 엄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너희 가봐. 바쁠 텐데.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작은 원룸이 갑자기 넓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예전 집에서 보던 전망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집이었어요. 제 선택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사 잘하셨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집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낯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저는 저의 결정이 잘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손주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훈이와 지아 말이에요. 눈물이 흘렀어요.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건넌 강이었어요. 원룸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이 고요했어요.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자유로웠지만 외로웠어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싶어 문을 열었죠. 장남 민수와 지은, 그리고 지훈이와 지아가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훈이와 지아가 소리쳤어요. 제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아가 제 허리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민수와 지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룸 현관에서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지은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일어나. 애들 보는데 그게 뭐야? 안 일어날 거예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훈이와 지아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 엄마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애들까지 뭘. 저는 당황했습니다. 손주들이 이렇게 말하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엄마, 제가 아들로서 제대로 못 지켜드렸습니다. 민수가 머리를 숙였어요. 그날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방관자처럼 서 있었어요. 지은이도 저도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려요. 최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어머님의 사랑을 몰라봤어요. 어머님이 매일 해주시던 반찬들, 돌봐주시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어요. 너희들이 날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아니. 알아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재산은 이미 정리했으니 바꿀 수 없다. 제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엄마. 재산은 정말 상관없어요. 저희는 그냥 어머니랑 예전처럼 지내고 싶어요. 최지은이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은 보고 싶구나. 제가 지훈이와 지아를 바라봤어요. 두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럼 우리 자주 와도 돼요? 그래, 자주 오너라. 민수와 최지은이 일어났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감사는 무슨. 들어와 서서 뭐해. 네 식구가 좁은 원룸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아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집이 엄청 작아졌네요. 그래, 할머니 혼자 살기엔 이게 딱 좋아. 민수가 미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엄마, 다시 큰 집으로.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산은 이미 민준이랑 수정이한테 갔어. 바꿀 생각 없어. 알겠습니다, 엄마.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신 자주 올게요. 애들 데리고. 그래, 그렇게 해. 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도 가끔 오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가긴. 가겠지.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알고 있어요. 조심하겠습니다. 냉장고는? 제가 물었습니다. 최지은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언제든 여세요. 어머님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이젠 조심해야지. 너희 프라이버시니까. 저는 일부러 약간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최지은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날 오후 네 식구는 점심을 먹고 갔습니다. 원룸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오랜만에 손주들과 밥을 먹으니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게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그래, 기다릴게. 네 식구를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의 모욕감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민준이와 수정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형을 만나셨다고요? 응, 다녀갔어. 화해하신 거예요? 수정이가 기대에 찬 얼굴로 물었어요. 완전히는 아니야. 그래도 손주들은 보기로 했어. 다행이다. 형이 정말 반성하고 있더라고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재산 문제는 이미 끝났어. 네, 엄마. 알겠어요. 너희들은 나한테 잘해줬으니까. 그래서 받는 거야. 두 사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생활비 보태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2억 있으니까. 그래도요. 저희가 모실게요.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적어도 두 자식은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수 가족은 한 달에 2번 정도 찾아왔어요. 민준이와 수정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들렀습니다. 생각보다 외롭지 않았어요.
원룸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아파트만큼 밝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혼자 밥을 해 먹고 산책을 나가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죠. 오늘은 민준이가 찾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엄마, 생활비 좀 드리려고요. 민준이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나 돈 있어. 그래도 받으세요. 저희의 마음이에요. 억지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수정이도 다음 주에 온대요. 반찬 만들어 온다고 하네요. 그래, 고맙구나. 민준이가 나간 후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2억 원이 그대로 있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쓰니까 오래 갈 거예요. 민준이와 수정이가 생활비를 보태주니 더 여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민수네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올 수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제 생일이거든요. 할머니랑 같이 보내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갈게. 정말요? 와, 엄마. 할머니 온대요. 뒤에서 최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토요일에 뵐게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주 생일을 어떻게 안 갈 수 있겠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민수네 집에 가는 거였어요. 이사 온 후 처음이었습니다. 손에는 지훈이 생일 선물을 들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고른 게임기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익숙한 길을 갔어요. 5개월 만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예전엔 자주 왔던 곳이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떨렸습니다. 할머니, 지훈이가 문을 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생일 축하해. 와, 선물이다. 고마워요, 할머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세요. 예전과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편히 앉아 계세요. 그래, 알겠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낯설었어요. 예전엔 제 집처럼 편했었던 곳이 말이죠. 지아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할머니, 요즘 뭐해요? 할머니, 그냥 집에서 TV 보고 친구들 만나고 그래.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어색한 대화가 오갔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미역국과 잡채, 불고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맛있게 드세요. 최지은이 밥을 퍼줬어요. 고맙다. 식사를 하는데 시선이 자꾸 냉장고로 갔어요.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증거 남기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할머니, 케이크 먹어요.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꽂고 있었어요. 그래, 먹자. 초를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였지만 예전 같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일어났어요. 나 이제 갈게. 벌써요, 할머니? 더 있다 가요. 지훈이가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야지. 늦으면 버스 없어. 제가 태워드릴게요, 엄마. 민수가 말했어요. 아니야, 버스 타고 갈게. 그래도 괜찮아.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습니다. 최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반찬 좀 싸드릴까요? 순간 멈칫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해먹는다. 냉정하게 말하고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원룸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비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주 볼 수는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정이었어요. 엄마, 내일 갈게요. 반찬 만들어 갈게요. 그래, 고맙다.
엄마, 괜찮으세요? 오늘 오빠네 다녀오셨죠? 응, 다녀왔어. 힘드셨죠?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선택이었죠. 다음 날 수정이가 반찬을 가득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냉장고에 넣을게요. 수정이가 자연스럽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엄마, 왜 우세요? 아니야, 괜찮아. 수정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저희가 있잖아요. 그래, 고맙다. 몇 달 전 일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결정이었어요. 2억으로 편안하게 살고 있고 민준이와 수정이가 저를 챙겨줬죠. 민수네 가족도 가끔 만나고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은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요. 이게 내 선택이야. 혼잣말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집이었어요. 자유로운 공간이었죠. 그렇게 저는 제 방식대로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냉장고 하나가 바꾼 인생이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이제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니까요.